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우리 몸 중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곳은 허리라고 하는데요. 척추의 노화는 10대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척추부의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요통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쇼핑 가이드가 찾아온 곳은 바로 하드우드 플로어링 슈퍼마켓인데요. 이곳엔 정말 다양한 바닥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다양한 종류의 하드우드 바닥재들이 가득한 곳. 하드우드 플로어링 슈퍼마켓은 15,000스퀘어피트의 쇼룸을 갖추고 있어 매장을 찾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준다. 이 매장 안에 들어와 보니까는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바닥재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제품은 물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정말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요. 바로 이쪽에 보시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캐나다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의 바닥 하드우드 플로어링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시중에서보다 15%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매장에 오셔서 눈여겨보실 부분은요, 바로 이렇게 세일 표시가 붙은 이런 스티커인데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2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이런 제품들을 구입을 하시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집안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겠네요. 시중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은 물론 8가지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곳만의 자랑거리. 이곳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정말 색상이 다양하지요. 색상 같은 경우에도요, 무려 11가지 종류의 색상들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가는 홈디포에 있는 그러한 제품들과 같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품보다도 10%에서 15%까지 저렴하다고 하네요.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는 것이 바로 알뜰 구매의 원칙이 아닐까 싶네요. 30여 가지 색상이 구비된 라미네이트의 경우 무려 50%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하드우드 플로어링 슈퍼마켓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곳에는 여러 가지 바닥재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몰딩들도 있어요. 이렇게 두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안에 적정한 사이즈를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요, 제품 가격과 그리고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인테리어 자재들이 있는 곳이니까는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도매업자들 뿐만 아니라 소매업, 여러 소비자들께서 이곳에 오셔도요, 도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20%의 디스카운트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통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요통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마포 한의원 원장 최대선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방에서는 요통의 종류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보통 요통은 허리 아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통에 대해서 보통 10가지로 나눠서 그 원인과 증상과 치법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성생활로 인해서 오는 신호요통이 있고, 두 번째는 혈액에 노폐물로서 오는 담음요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 또는 너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성생활을 해서 오는 식적 요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오는 좌섬 요통이 있고 또 허리 부분에 타박으로서 오는 어혈 요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을 많이 쏘여서 올 수 있는 풍요통과 또 찬 데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얻을 수 있는 한요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마철에 너무 비를 많이 맞고 일을 하다 보면은 허리를 습에 상해서 올 수 있는 습요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습열요통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는 기요통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한방에서 그 보는 요통의 종류 무려 10가지나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그 10가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먼저 가장 처음에 꼽아주신 신허요통이란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평상시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튼튼하게 태어난 분들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신장이 약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이 평상시에 신 기능이 허약한 분이 과도하게 성생활 같은 거를 많이 했을 적에 정열이 부족해서 근육을 보양치 못하기 때문에 주로 오는 증상이 신어요통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증상을 말씀드리면은 허리가 계속해서 은은하게 아프고 네. 또 누워 있을 적에 허리를 지켜 올리려고 하면 허리가 잘 틀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애쓰는 질환이 바로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약으로는 보통 팔미 안에다가 몇 가지 약을 가미해서 주면은 잘 낫곤 하는 허리 아픈 증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신허요통 같은 경우에 그 한의사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박사님께서. 그렇다면 그 병원에 내방하신 분들 중에 특별한 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은데요. 아, 예. 몇 년 전에 언젠가 한번 어떤 노신사분께서 들어오시면서 나 보약을 한 제 해주십시오 하고 들어온 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신사분을 이리 와서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줍시다 했더니 보약도 진찰을 합니까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신사분에게 말씀하기를 약이란 보약이 암만 보약도 체질과 그 사람 병 증상에 맞아야지 약이 되지 증상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진찰을 해서 어느 장기가 약하고 어디를 더 보강시켜줘야 좋을지 그걸 보고선 거기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진찰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분의 그 진찰을 해본 결과 신어요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에게 팔면에다가 몇 가지 가미해서 약을 줘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포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지나다 들리면서 정말 그 약을 먹고 피곤한 것도 싹 없어지고 네. 또 허리 아픈 거는 물론 없어지고 해서 상당히 고마워서 왔노라고 와서 인사를 하고 간 것이 왕왕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늘 그 1년에 한두 번씩은 보통 그 약을 가서 지어갖고 하는 것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약 같은 경우에 진맥을 직접 하지 않고 지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보약을 지어 드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요통의 종류 중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담음 요통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요통은 어떤 요통이고 그리고 증상과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 보면은 허리 부위나 등 부위 같은데 담이 들었어요 하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담은 즉 뭐냐면 혈액에 노폐물이 있어서 그 노폐물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다 그 노폐물이 신경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다문요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증상은 허리서부터 등까지 보통 같이 동통이 그 아픈 증상이 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법으로서는 보통 우리 한방에서는 이진탕이나 아니면 궁화탕을 잘 활용해서 쓰면은 또 이것도 잘 낫곤 하는 허리 아픈 증상입니다. 예, 그리고 음식이나 술을 많이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식적 요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증상과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주로 이 요통이 무조건 많이만 먹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술에 잔뜩 취했다든가 네. 또는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에서 성생활을 했을 적에 네. 많이 먹은 상태에서 성생활을 했을 적에 습열이 그 허약해진 신경락을 자극했을 적에 주로 식적 요통이 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증상은 주로 앞뒤로 구부렸다가 펴졌다 하는 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게 보통 일상적인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치료 방법은 주로 사물탕에다가 이지탕을 합방해서 거기에 소도지제를 몇 가지 더 넣어주면은 아주 잘 낫곤 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럼 그 좌섬요통은 또 어떤 요통인가요?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아니면 금년처럼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다가 허리가 삐끗하거나 또 아니면 높은 데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오는 경우가 보통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으로서는 허리가 부러질 듯이 상당히 아픔을 호소하곤 하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으로서는 주로 한약과 친구 치료 방법이 있는데 약으로서는 독할탕이나 아니면 여신탕을 잘 활용해서 쓰면은 역시 이것도 치료는 잘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혈요통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어떤 요통인가요? 글자 그대로 어혈이 허리에 뭉쳐 있을 적에 오는 것이 어혈요통입니다. 이거의 증상은 허리를 넘어지거나 해서 허리를 다쳤거나 아니면 어디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거나 또는 무엇에 허리를 맞아서 허리에 어혈이 들었을 적에 오는 것이 허혈요통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그 특이한 증상은 낮에는 부드러웠다가 저녁에는 더 심해지고 낮에는 괜찮았다가 저녁엔 더 심해지고 하는 것이 이 어혈요통에 대한 특이한 증상입니다. 치료법은 물론 어혈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파어혈지제를 약을 몇 가지 골라서 쓰면은 역시 이것도 잘 나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는 요통입니다. 다음으로는요, 풍요통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요통인지 알고 싶어요. 풍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쉽게 아는 뭐 풍을 맞았다 이제 그런 뜻인가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주로 이 풍요통은 해변가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그 많이 오는 증상인데 허리에 바람을 많이 쏘여서 너무 지나치게 바람에 상해서 이래서 오는 증상이 풍요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이 튼튼한 분들은 괜찮지만은 그쪽 계통이 약한 분들이 바람을 그 신경락에 바람을 많이 쏘여서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저 바람을 좀 적게 쏘이는 이런 노동을 하면 좋겠죠. 주로 바닷가에서 바지락을 캔다든가 뭐 조개를 줍는다든가 그럼 엎드려서 하는 사이에 그 허리 쪽에 많은 그 바람을 쏘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증상입니다. 주로 이것에 대해서 그 특징은 아픈 증상의 특징은 통초가 일정하지 않아요. 왼쪽으로도 아팠다가 오른쪽으로도 아팠다가 허리 위로도 아팠다 아래로도 아팠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내 허리 아픈 거는 아마 귀신이 들렸나 봐요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곤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또 증상이 양쪽 발이 뻣뻣하고 땡기는 증상까지 같이 곁들여서 보통 많이 오곤 합니다. 네, 그럼 그 풍요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면 낫습니까?
보통 이건 약으로서 치료를 보통 하는데 오약순기산이라는 처방에다 몇 가지를 더 넣어서 이래 해주면은 상당히 이것도 잘 듣곤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풍요통 환자를 치료해 보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태안반도에 있는 장고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피서를 갔었는데 그 섬에는 마땅한 호텔이 없기 때문에 민박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박을 하고 있었는데 민박집 아주머니가 내가 한의사라는 걸 알고 선생님 나는 허리가 왼쪽도 아팠다 우측이로도 아팠다 좌측이로도 아팠다 아래 위 수없이 아픈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해서 진찰을 해보니 역시 풍요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서울 가서 약을 한번 보내줄 테니 어디 그때 그 약을 잡숴보세요 하고서는 거기서 내가 피서를 마치고 네. 서울로 돌아와서 약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디서 소포가 왔기에 뜯어보니 장고도에서 온 소포였습니다. 네. 그 소포에는 보내주신 약을 먹고 허리가 몇 년 동안 안 좋았었는데 아픈 것이 싹 치료가 돼서 지금은 아주 생활하기에 좋다고 하는 편지와 함께 조개젓을 거기에 같이 보내줘서 네. 그걸 갖다가 내가 잘 먹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그 피서지에 가서도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를 해주시고 또 그 후에 나았다는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하시는 일에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한요통이란 또 어떠한 요통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한요통이란 글자 그대로 추운 데서 생활하다 오는 요통이 한요통이라고 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경험이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지나치게 추운 방에서 오리고 잤을 적에 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허리가 뻣뻣해서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뒤척이가 상당히 힘든 증상이 오곤 합니다. 그게 증상으로서는 허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는 이 뒤척이가 상당히 안 되는 것이 보통 증상이고 또 요거의 특징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습부를 해줬을 적에 그때 시원하고 좋아졌다가 또 그걸 안 했을 땐 또 아픈 증상이 오곤 이렇게 되죠. 네. 예. 그리고 보통 그 약은 그 차사온 거니까 찬 건 반대로 따뜻하게 해주면 주로 좋습니다만 천상약으로는 오적산에 몇 가지 가미해서 주면은 역시 이것도 치료가 잘 되곤 하는 질환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습요통과 습열요통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습요통은 주로 뚱뚱한 분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이 습요통은 몸에 습이 많이 있는 분이 네.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슬을 많이 맞거나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했을 적에 비를 많이 맞고 이슬을 많이 맞고 이래서 몸에 습이 많이 채여 있을 때에 오는 증상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거는 증상이 보통 허리에 돌을 단 것처럼 무겁고 또 허리가 차디차여 하는 호소를 와서 많이 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그 순환이 잘 안 돼서 오기 때문에 출부탕이나 아니면 통경탕 같은 거를 잘 활용해서 쓰면 역시 그것도 잘 치료되곤 합니다. 그리고 습열요통은 부자들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고량진미를 너무 많이 먹고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그러니 자연히 그 몸에 운동 부족이 오죠. 이런 운동 부족이 온 분들이 습열과 음호를 같이 끼면은 몸에 끼어 들어오면은 주로 요통이 오는 것이 습열요통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은 환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나는
관상대보다도 더 비 오는 걸 잘 맞춰요 하는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려면 유난히 더 허리가 아프곤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주로 하곤 합니다. 그 주로 약으로서는 이묘창백산이라든가 또는 칠미창백산 같은 거를 잘 활용해서 쓰면 이것도 다시 재발 없이 잘 치료가 되는 거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기요통이 있는데요. 기요통은 어떤 요통인지 그리고 증상과 치료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기요통은 신경락에 기체가 돼서 그래서 오는 증상입니다. 주로 이거는 사업을 실패했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목적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에 영향을 받아서 심혈이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그 심혈이 왕성하지 못해서 근맥에 기체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주로 아파오는 증상입니다. 주로 이것에 대한 그 증상의 특징은 오래 서 있기가 힘들거나 멀리 갈 적에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원행을 하지 못하고 하는 증상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도 박사님께 그 건강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치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 얼티비로다가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얼티비에서 몇 분 선정해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다가 몇 분 치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얼티비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치료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관심 있으시다면요, 저희 얼티비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마포 한의원 원장 최대선 박사님과 함께 요통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익숙해진 나쁜 생활 습관을 바르게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